축하파티!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비아이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간 54주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매거진 베스트 11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아이콘 어워드를 진행합니다. 2023년엔 광주FC의 이종효 감독님이 초대 수상자로 선정돼서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비아이콘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을 선정하고 합니다.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아니라 뜨거움의 정도를 판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비아이콘은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계에 어떠한 울림을 줬는지,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합니다. 선수와 감독은 물론, 그리고 팬 여러분을 포함한 축구계의 누구든 비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1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 축구계 전반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인상 깊었던 한 분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비아이콘을 수상할 수 있는 수상자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창단부터 승격까지 11년에 거쳐서 축구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준 분, 그리고 FC 안양이 흔들리지 않도록 뚝심 있게 버텨준 리더십, 나아가 시도민 구단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개척가의 형상까지 FC 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님은 모든 면에서 비아이콘이었습니다. 최대호 구장들을 무대 위로 모시기에 앞서 비아이콘 선정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두 분의 축하 메시지 시간을 저희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11의 박정선 마리근경 대표이사님,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현상 사무총장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선 대표이사님부터 축하 메시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11의 박정선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최대호 구단주님 비아이콘 수상 축하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구단주님께서 FC 안양 선수단과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선사해 주신 지난 11년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만났고 희노애락을 함께했고 서로 믿고 기다려주었고 난관을 돌파하며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다. 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이런 값진 여정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여정을 이끄는 리더는 세상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구를 통해서, 그리고 K리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보여주신 최대호 구단주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선 대표이사님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간략하게 보내주시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조현상입니다. 먼저 FC 안양의 우승과 승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최 시장님 비아이콘 올해 인물상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비아이콘 올해 인물상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멋진 결정이고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며 저 개인에게도 아주 기쁜 뉴스였습니다. 그 FC 안양이 올해 승격을 이룬데 참 여러 공을 좀 세우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노력, 구단 프런트의 지원, 이런 거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최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비아이콘 최 시장님의 수상을 계기로 또 비아이콘의 수상의 권위도 높아지고, 우리 FC 안양 또 최 시장님에게도 큰 발전과 또 멋진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는 사진 중에 이게 있는데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구단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구단주도 없습니다라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산을 들고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 SNS를 보고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제가 구단주님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뵐 때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이 FC 안양 최 시장님이 우리 K리그의 구단주의 롤모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최 시장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비아이콘 수상자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FC 안양의 최대호 구단주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FC 안양의 구단주님을 환영해주시겠습니다. 자, 비아이콘 수상자는 계속해서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비아이콘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부상으로 비아이콘 매거진 액자에 담은 특별판을 수여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관람객께서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고 우리 55만 안양 시민들, 또 우리 유병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들, 구단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드 서포터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으며 이 상이 저에게 왔다 생각해서 이 상은 우리 안양 시민 모두의 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대신 수상을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훌륭한 상인지 몰랐었습니다. 비아이콘 상이라고 해서 그저 그런 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 또 FC 안양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한 역할을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또한 물건 부분이 됐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상을 주신 박정선 대표이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귀한 발걸음을 주신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조현상 우리 프로축구연맹의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앞으로 FC 안양이 더 잘해서 일부에게 상위 스플릿에 반드시 좀 존재하고 그리고 안양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한 물론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또 안양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아마 널리 이렇게 좀 함양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미래 하나만 더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FC 안양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또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필요할 때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축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그날 될 때까지 미랄의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FC 안양의 백년보다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좋은 날 기념 촬영을 위해서 이제 또 특별한 관계자분들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할 땐 박수 아시죠? 하나, 둘, 셋! 네, 손도 부끄러워 나갔습니다. 네, 사진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요새 뭐 소개팅할 때 필수라고 하는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FJ인데요. 오호. 네, 제가 보니까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리더십은 좀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장 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더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성격, 제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병훈 감독님이랑 이창용 주장님께도 이어서 바로 질문 드려보는데, 가까이서 보신 구단주님의 좀 성격은 뭐 이런 게 특별했다. 혹시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격이라는 진짜 축구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시고요. 진짜 축구 경기 다음부터 결과에 따라서 일주일이 좀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분이시라. 그래서 뭐 경기를 졌다고 완전 저희가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진짜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따뜻한 말과 격려가 일단 우선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와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저희들 이름이랑 번호를 외우신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인상 깊었는데 제 이름을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이청용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차 되고 지금은 이렇게 오히려 시장님이 저를 더 기억해 주시는 걸로 삼아서 좋습니다. 구단주님, 오른쪽에 있는 선수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아마 반은 일부러 그렇고 이청용 하고 다니는데 이창용인데 이청용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어떤 의도적으로 이청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헷갈려가지고 이청용한테 있습니다. 아마 이청용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선수 이창용 우리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장을 누구라고요? 좋습니다. 랜설위원님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조남기 기자님이 저를 위해서도 가벼운 질문을 써놓으셨는데 제가 원래 남의 시키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마감 정신이 좀 부철해서 네. 다른 가벼운 질문을 제가 여기서 즉석하겠습니다. 일단 구단주님께는 저는 그 염색을 안 해봐가지고 이 염색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라색 그 염색이 언제 받으셨어요? 부천 경기를 끝나고 오는데 혹시 여기 우리 서포트 중에서 나한테 문자 오는 적 있나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시장님 약속 공약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무슨 공약이냐고 하니까 그 설정하면 보라색 염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 미용실 가가지고 미 회장은 그 원장님 물어봤어요. 세 번을 해야 된대요. 탈색을 해야 되고 염색하고 또 탈색을 해야 되니까 세 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되겠는데 그 우리 직원이 이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다고. 잘 됐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사서 제가 우리 주장도 하고 또 김동기 부주장도 하고 그래서 셋이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4번 샴푸 열심히 까봤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거든요. 즉석에서 뿌려서 그런 게 있구나. 좋더군요. 저도 한번 나중에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가벼운 질문 유병훈 감독께는 제가 프로축구 시작할 때는 사실 할렐루야 팬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할렐루야가 오래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 팬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유병훈 감독님이 배우 선수십니다. 근데 배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꽃미남 그 계열가 있거든요.
아시아의 야생마 김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정환으로 이어지는 또 그게 있는데, 자,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유병훈 감독도 선수 시절에 저의 기억에는 상당한 꽃미남과였거든요.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안정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OX. 전성기 기준. 언제요? 전성기 기준. 전성기 기준. 전성기 기준. 전성기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낫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정환이 오래 가는 거는 관리의 덕이다. 원래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더 나았다. 근데 저는 마음속 한구석에 요 말을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안정환 선수가 저를 나중에 다시 안 불러주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네. 여러분, 영상 유포 금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정용 주장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남기 기자가 써준 거예요. 안양에서 팬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홍염이 팍 터질 때 그때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하고 이렇게 홍염이 터뜨려졌는데 우승한 느낌이 배가 된다는 느낌. 네. 울산도 우승하고 저희도 우승했잖아요. 근데 뭔가 서포트라이트도 우리가 받는 것 같고 더 그런 그림들을 팬들이 만들어주시니까 더 재밌었고 안양뽕에 좀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안양뽕을 위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이창용 성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족하시죠? 네. 자,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부장님,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뉴스 기사를 되게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 96년부터 이제 안양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오래전에 안양에 오시게 됐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네, 안양보다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좀 사업을 했었는데 선배가 평촌들 그때 이제 이게 신도시가 되고 났을 때 평촌에 가서 좀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 쏘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안양 평촌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당역으로 오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15분 20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평촌에 와서 제가 학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학원 사업하면서 보면은 모든 사업은 비즈니스다.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성격을 비롯이 제가 그래서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평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평전을. 그때 서번트 리더십을 제가 그래서 봤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성기를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경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즈니스만들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해서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성공했었습니다. 예. 부단주님이 저 학원 사업하실 때 제가 진작 알았으면 저 강사를 좀 써달라고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그 무렵이면은 이제 안양 LG 티타스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그 팀은 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전체적이었죠. 그때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LG 티타스에는 정원대 감독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또 유명 스타 감독이었고. 또 어찌 보면은 안양하고 이제 수원, 삼성이 있었는데 집디더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으로 열광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96년, 97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떠날 때까지 아마 우리 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굉장히 기다렸었고 많이 행복한 날로 기억됩니다. 그랬는데 아마 LG가 안양을 이제 대신하고 떠나게 됨으로써 안양 시민들 또 팬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안겨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도 매 경기는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요 경기들은 그때 이제 많이 다 갔었고 그때 봤던 경기가 삼성하고 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질문 순서가 다시 들어왔는데 저는 이번에 FC 안양의 이 우승 승격이
정말 또 한 가지 기록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구단주님께서 이 구단을 탄생을 시켰고 탄생을 시키신 분이 이 구단의 염원까지 이루는 모습을 끝까지 또 보셨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뭐 유럽 축구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네, 시작과 이제 정말 그 목표의 달성까지를 함께 하신 정말 그 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더더욱 이제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 안양과 약간 인연이 있어요. 이 얘기 하시려고. 소원이었어요. 제가 2012년에 안양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허락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을 때 이제 프로축구연맹 조현상 총장님 와 계십니다만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이 안양의 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지원과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제공과 이런 것을 위해서 또 공청회 자리를 이 안양시와도 그래서 마련했던 적이 있는데 2012년 그 당시에 제가 주요 패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안양시청에 와서 그 공청회에 참여했던 그 몇 명의 멤버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서고 보니까 네 정말 저도 감개가 무량한데요. 여기서 이제 본격 질문은 이렇게 정말 요즘 안양 팬이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창단 과정부터가 험난했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이 구단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끔 구단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결심과 의지와 원동력은 어디서 비롯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아마 행동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것을 서포트지대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축구 팬들이 저를 찾아와서 FC 안양 그때는 안양 축구를 부활시켜달라 창단해달라 하고 그래서 공약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 공약을 넣었습니다. 만들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공약 지켜라 저를 압박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시의회에서 상정했습니다만 상임위조차도 상정은 안 될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후반기였었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 쪽수가 좀 부족했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가까운 분이 서울 삼성병원에 백혈구형암을 투병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본인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났어요. 좀 도와달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주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 모실 병원 입원할 수 만들어줬다니까 하루만 잠깐만 오셔서 자세를 좀 채워달라 자리를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정정수를 채웠고 그리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0월 10일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서포터들이 아마 이제 의회에서는 소리 같은 못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과됐다고 방망이 돌리니까 만세산창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아주 정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창단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FC 안양의 이런 재탄생을 위해서는 우리 레드 서포터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해서 늘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단주님 뵈면은 두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그 예전에 이제 수원삼성이랑 승강기호를 할 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경기가 끝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좀 어떤 감정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번에 승격하셨을 때는 영상 속에 살짝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잡히셨는데 그때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과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연장 가서 승부차기는 분명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오영규 선수 회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시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주마등처럼 스쳐가거든요. 기대가 컸었는데 또 실망이 많이 컸기도 했고 그리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열망적으로 응원을 올려주고 있는 우리 서포터들이나 팬들이 그 함성이 들렸어요. 그 울부짖음이
그냥 울부짖음이 아니고 정말 가슴속에 맺혔던 한이 다시 한번 좌절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서. 그리고 이번에 부천과 경기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파이팅해줬고 또 우승 확정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상념이 또 지나가더군요. 근데 서포트를 보니까 전부 그냥 FC 하나 외치는데 그것이 그냥 외친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 열기나 그 함성이나 그 울림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저도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잠깐 눈물이 좀 맺혔습니다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있는 이 감독님과 그리고 선수분들의 느낌도 우리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명한 감독님도 그 부천전 딱 경기 치르고 우승이 확정됐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승격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진짜 저도 이제 창단만 시작해서 같이 이제 코치 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 진짜 한 20년간 여기 계신 부담님도 계시고 팬들이 진짜 고생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저도 좀 울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 20년의 청춘을 바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얘기한 게 너무 그분들의 진심을 알고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승격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시간이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추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이 올 시즌은 순조롭게 승격하겠구나라고 이제 장기간 동안 좋은 순위를 달리시다가 약간 그 말미에 잘못하면 1위가 위협받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죠? 비결을 한 말씀 해주시죠. 큰 비결은 없고요. 물론 선수들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고, 여기 있는 부장님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진짜로 질책보다는 진짜 격려의 말씀이나 항상 선수들한테 진심으로 격려를 그냥 열심히 하자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짜 선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힘이 다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용 대표님이나 코치들이랑 상의했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연패를 했기 때문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부분을 실행했고 또 그때 이제 전지훈련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시장님이나 구단에서 더 허락해 주셔갖고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반등을 좀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캡틴께 좀 가벼운 질문이에요. 네. 그 시장님이 이창용 이러시는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선수분들과 격이 없이 정말 그 면담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그 시장님의 어떤 스몰 토크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이제 사석에서 예를 들어 면담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냥 회식 같은 거 하시면 3-4명 선수들끼리 앉아있는데 이제 시장도 회식 식사하시고 계시다가 꼭 이렇게 한 번씩 끼세요. 손해보면 한번 오시는군요. 네. 끼셔가지고 이제 고기도 함께 같이 먹으면서 그냥 어떤 점이 잘못했냐, 그리고 경기할 때 컨디션 어땠냐, 부상 괜찮냐, 부상 체크도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다 돌아가는 테이블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이제 선수들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저거 쉽지 않은 건데, 저도 팀 몇 군데 돌아다니니까 저거 쉽지 않은 건데 저걸 하시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관심 많으시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 때 높으신 분들과는 좀 다른 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밥을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경상을 잘 안 해요. 경상 자체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경상을 먼저 해주시니까. 네, 이어서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좀 부장님한테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시장님이 진짜 그 구단주하려고 시장을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도대체 그 시장님 인생에서 축구가 뭔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꼭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축구는
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인생이. 인생은 삶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희로애락 말씀하셨었는데 희로애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냥 조기축구에서 축구 동호인 활동을 주게 했던 사람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피르트 감독 시절에 우리가 4강까지 했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아드포커트 감독 영입해서 잘 진행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드포커트 감독의 팬클럽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제가 한 3, 40명 응원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추석 명절 경기였어요. 가가지고 추석 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준비해가지고 두바이 운동장에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허정무 감독 시절에 제가 일본인 홍콩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등등이 저를 축구에 좀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던 기회도 저는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서포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서포트가 약속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실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정치인이나 선출들이 비공짜에 공약하거든요. 표 땀 먹기 공약합니다만은 저는 성실하게 공약을 지켜서 이런 준수한 성적을 이끄는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게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저를 정말 잘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리딩해 주셨던 우리 팬들, 서포트 여러분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중도에서도 아마 중도에 포기했겠지요.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축구가 아마 제 인생의 또 다른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1세기 초반 20세기부터지만 그 중요한 축구 현장마다 빠지지 않으시는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이 이경규 선생님이랑 김은국 선생님이시죠. 저도 떠올랐습니다. 네. 이경규, 김은국. 그런데 이제 3강이었구나. 사실은 최대호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처음 배워갑니다. 네. 이경규가 간다도 있지만 최대호가 간다도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단주님, 시장님께 우리 유병헌 감독님과 이창용 선수가 구단주님은 이게 최고다. 우리 구단주는 이래서 좋다라는 자랑 딱 한 가지만 뽑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부터 가볼까요? 놀라셨나요? 승격하고 보너스 달라고 했는데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개막전 승리하면은 이 아이팟 네, 맞아요. 이 선물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도 개막전 저희 아마 그것 때문에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맥스의 힘이었다. 네, 맥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 구단주님의 자랑을 하나 하자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팬들과 선수들과 팀 구성원들에게 항상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항상 저희에게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하여튼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항상 선수들을 대할 때 제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면 그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세세하게 선수들과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얘기할 때 보면 진짜 감동스럽고요. 이제 내년에도 또 제가 선수를 영입하면 또 연구하셔 오셔가지고 그 선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그 선수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 여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 이제 내년에 이 팀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조남기 기자님이 쓰신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자, 시장님. FC 서울을 홈에서 작살내는 날, 안양 시민과 더불어 만세 상창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남기 기자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FC 서울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K리그 1에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혼자 요즘에 고민한 게 있어요. 수원 삼성과는 우리가 지지대 보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대 보기가 내명이 됐는데 FC 서울과 우리 안양을 무슨 더비를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제가 36더비가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36더비. 왜죠? 어떤 거죠? 안양을 버리고 36개 도망갔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육dob이라는 표현이 안양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양에 그때 여러 가지 응원했던 안양 시민들 팬들을 저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잡아와서 한 번쯤 박살 내는 날 정말 안양 시민들의 한이 내친한이 풀어져서 가지고 아마 건강수명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더 훨씬 더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을 반드시 내년에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FC 서울과의 대결에는 뭐 특별 보너스 같은 거 혹시 거실까요? 이정현 선수가 입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FC 서울만큼 잡는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겠죠? 네. 선수 감독님 굉장히 바빠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과 캡틴에게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내년에 FC 서울전 이긴다라고 하는 공약 있을까요? 팬들에게 뭐 보여주실 만한. 지금 팬들이 이제 다 핸드폰 꺼내서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FC 서울을 이긴다면 우리 부단장님의 공약대로 팬들과 함께 만세 삼천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이제 뭐 안양 시민들이나 팬들이 청담 과정에서 보여준 사진을 먼저 봐왔는데 또 승리한다면 또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 옆자리에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선현 선수. 저는 괜히 돈 얘기를 했다가 와이프한테 혼낸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그 경기에 뛰게 되고 또 이기게 된다면 그때 입고 있던 유니폼을 어떻게 조금 팬분들한테 이벤트로 그 유니폼 괜찮지 않나요? 유니폼 하나? 유니폼 하나? 굳이 서울전 아니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특별한 거라면서요. 서울전 이긴 경기 유니폼. 뭐 그거 플러스 최소한 5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잘하고 있죠 여러분. 저 오늘 한국에서는 이창용 올해 주당이 너무나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5시에 했는데요. 우리가 무실점 홈 경기 했을 때 본인이 100만 원씩을 적립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 비긴 경기 말고 이겼던 경기 7경기였었는데 오늘 7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유서를 축구할 기회에 돈을 같이 벌고 여기다 봉고란 한 3개 정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700만 원 아니고 봉고란 3개 올리면 7천만 원, 7억 70억. 와, 맞네요. 네. 그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윤자른 캐스터가 괜히 쩌았는데요, 이천영 선수. 아, 그러니까요. 이미 훌륭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 제 사비를 어떻게라도, 저랑 끝나고 얘기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또 팬들의 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현부장이랑 클럽하우스 건립일 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약속을 공약을 했는데 사실 조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현부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해지 물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짓는 건 문제 없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오고 일부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구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구 전용 경기 1년에 해봐야 홈이 한 20경기 내야 하거든요. 1년 365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시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멀티컴플렉스 스포츠 복합시설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준비하는 새로운 용역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보다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시 예산이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026년쯤에는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면은, 또는 늦으면 2027년쯤에는 2026년 말 또는 2017년쯤에는 아마 첫사를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의원님. 이거는 정말 조남 기자가 중요한 질문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경기를 승리하거나 트로피를 획득했을 때, 또 뭐 레알 마드리드니 뭐 리버풀이니 뭐 시가 행진, 퍼레이드를 많이 봤습니다. 해외 축구에서는. 이번에 안양이 감격적인 시가 행진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기획이 됐고, 또 실제로 이걸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급작을 바꿨습니다. 토요일 날 경기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시가지 그 카프레이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카프레이드 자동차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서울에 있는 우리 어느 곳과 연결해가지고 한 차를 확보했습니다. 그 주에 경기가 있기 전에 수요일 날 선수들 마지막 이제 짱업 파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감독이나 또 일부 분들하고 월요일 날 카프레이드 계획이라고 했더니 저도 생각이 좀 찝찝했어요. 다시 서포트들 와야지, 평민들 와야죠, 시민들 와야죠, 선수단 와야죠. 그래서 당일날 아마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당일날 하는데 해가 좀 짧아지지만 끝나고 그냥 하면 어떨까 했더니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당일날 하자 라고 해서 경기도 많이 줄였고 그날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1시간 이상 동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거리 연결해 줬어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안양 가면은 앞으로 이제 카프레이보다는 거리 행진이 유럽처럼 훨씬 더 자기 있는 해주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카프레이드 시가행진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다른 구단들도 안양을 보고 좀 배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연관된 질문입니다. 항상 이제 시도민 구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뭐 축구 팬분들뿐만 아니라 또 축구 외에 계시는 축구 팬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도민 구단의 존립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의문을 지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도민 구단은 시도민에게 이득이 되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나 복지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시도민을 위한 구단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안양은 안양 시민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아까 한주비 예술을 공청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시의회 수대지가 똑같은 얘기했고 많은 시민들에게 FC를 창단하게 되냐 세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첫째는 축구만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더 아주 확산됐습니다만 우리가 맨체스터 또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국가명으로 도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시대보다는 도시시대가 지금 현재 부각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다. 스포츠 중에서 축구가 가장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말 내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와가지고 열심히 응원하면서 그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일망한 아이들인데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만한 스포츠가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 세 번째, 경기 있는 날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모임하는 거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처음 시작은 미안하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통과가 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우승했다고 하는 마지막 경기는 13,400명 정도가 파이널 경기에 왔어요. 앞으로 일본으로 가면은 평균 아마 13,000 또는 15,000 정도는 관중이 찾아올까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고요. 우리 청소년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FC는 이번에 승격함에 따라가지고 안양 시민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축구를 잘하지 못했던 시민들도요, 축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만큼 안양 시민들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답변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대해서 오건님과 이성현 선수에게도 궁금한데,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팬들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겠지만, 부천전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승 확정 짓고 한 1시간 정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 종합운동장에 많은 팬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부담 버스를 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들을 보셨을 때 이창훈 선수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 부상당해가지고 먼저 버스 들어오기 전에 저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팬들은 모르실 텐데 먼저 들어와서 팬처럼 이렇게 차 타고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모습 그냥 너무 좋았죠. 좋았고 사실 그 안양의 우승을 제 꿈이 안양에 와서 우승하고 승격하면 좋겠다 이렇게 왔었는데 제 꿈보다 팬들의 꿈이 더 크다는 걸 좀 발견했었고 그 제 꿈을 이룬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팬들의 그 꿈을 이뤄주는 도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안양에서 시장님이 그 전용 부장을 건립해 주시면 거기서 은퇴식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성현 아나운서의 필요가 장명 선수의 다짐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는 저 쿠팡 플레이의 예능 슈팅스타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장명을 받으시는 쿠팡 플레이에 대해서 말이시고 우리 맨 앞에서 보셨을 유명한 감독님의 소원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버스 들어가는데 막혀서 버스가 막혀가고 좀 당황스러웠고요. 저희가 뭐 안양에 진짜 한 번도 버스가 막혀본 적이 없는데 좋은 일로 막혀서 좀 당황스러웠고 일단 뭐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런 분위기가 그다음에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 흐뭇한 게 그래도 팬들의 진심을 선수들이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했고요. 그만큼 또 선수들도 팬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또 Q&A 시간을 좀 짤막하게 가질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기 기자님. 일단 제일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세 분 모두 내년 K리그 1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 간단하게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일단 K1 무대에 또 처음 올라오는 만큼 또 확고한 위치를 또 고수하면서 모든 팀들이 좀 두려워하는 팀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소망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K2에서 우승하기까지 11년이 걸렸는데 그보다 짧게 또 K1에서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또 우승하기까지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팬을 위한 자리입니다만 감독님과 구단주님 그리고 선수분이 하신 말씀 듣고 일명 안양뽕이 많이 찰만한 오늘 멘트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캡틴. 저는 그냥 원에 있었던 것보다 2에서 고생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안양에서 또 그걸 이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큰 목표보다 그냥 일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최대한 구현해내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싶고 감독님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싶습니다. 내년 이창훈 선수 주장입니까?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진짜 마지막, 우리 최근 구단주님도. 저는 좀 얘기가 좀 많아졌는데 좀 듣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노을면을 FC 바르셀로나를 삼고 있거든요.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가봤더니 70만 인구인데요. 세 가지 것이 70만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가오디 건축가 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정말 관광객이 엄청 넘쳐납니다. MWC 박람회,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좌석에는 99,354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축구 없는 날 들어갔더니 입장료를 또 메시료를 했어요. 운동장 구경을 왔더니 샵에 가가지고 또 메시가 있을 때 메시에 또 이게 유니폼 하는데 그것도 한 2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나오다가 또 메시, 가상 메시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메뉴로 또 받는 거예요. 야,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방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뿐이 아니라 뭐 에리난데스라든지 수아레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푸올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지금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축구가 아니고 이건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구로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걸 산업화 만들 것이냐 이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FC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대한민국의 산업의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당장 내년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일본이가 잘 이뤘는데 상위 프로에서 좀 잘 이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꿈입니다. ACL 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서 제가 FC 하나 이상하게 너희들 아니고 또 그 전에 걸 좀 확인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상 B아이콘의 주인공 최대훈 시장님께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원 사업가셨고 시장이시고 그래서 또 구단을 탄생을 시켰고 FC 안양의 지금 성공을 목표를 달성시킨 구단주신데 이 세 가지 역할의 어떤 최대훈 시장님의 지금까지 이제 인생 역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간 최대호의 미래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의 애안을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런 언덕이나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보다 안정적이고 또 더 큰 꿈과 또 이런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 또는 이런 사람으로 제가 기억되고 싶고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선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FC 안양 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남아 계시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갈까요? 뭐 올 한 해 저희 선수단보다 또 열심히 다닌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팬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오고 또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또 연인이 연인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쭉 봐오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와서 FC 안양 축구가 또 보라색으로 모두 운동장에 물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처음 진출했습니다. 나머지 11개 팀이 FC 안양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개 팀 모두에게 결코 FC 안양가 만만치 않은 팀이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팬들이나 시민들에게도 FC 안양이 든든한 어떤 언덕이랄까요? 든든한 어떤 그 배경이 백번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께서도 결코 끝나야 그게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정말 지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극장골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환희 또 그런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분들, 이것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패널 5분이 준비한 토크코스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